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3,300선을 하회했지만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이 바이러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대단히 돋보였습니다.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재택근무 그리고 골판지 제조업지 등 제지업종 등 모든 종목들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됐다는 설명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일 3대 지수, 뉴욕 3대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0.3% 상승,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지만 아직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가 아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그 상승세를 이어가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작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아웃 논란, 최선의 투자 전략 공개라는 주제인데요. 경기가 지금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워야 할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종목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 주자인 LG 디스플레이, 만족하기엔 아직 일러라는 주제로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포트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전일 주가 하락세에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피크아웃 논란, 최선의 투자 전략 공개라는 주제입니다. 증시가 경기 회복 정점 이후에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이틀 연속으로 1,000명 돌파하고 있죠. 이런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투자 심리까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들 일단 먼저 지금 현재의 상황, 그 정점 논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반도체가 먼저 불을 잠겼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하게 되면서 지난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계속돼서 80불 아래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밤 같은 경우에 3.5%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삼성전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실적,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12.5조 원대, 그리고 매출은 63조 원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0%, 20%에 가까운 그런 증가율, 성장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한 800원 정도, 0.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결국은 경기 정점, 산업 사이클의 정점, 소위 말하는 성장이 멈추지 않겠느냐, 이제 성장세가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가능성 제기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다소간의 좀 변곡점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정점 논란,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을 극복한 이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V반등 이후에 멈칫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 우리나라 물론 미국도 다소간에 조금 좀 델타 변이에 대한 불안감 확산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V반등 이후 경기 상황에서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지표를 좀 꼽아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그저께 발표가 됐었죠. 6월달 서비스 IM 지수.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6월달 60.1, 5월달에는 64. 전월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조금 이제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제 성장은 지속되고는 있지만 50이 넘어선 상황이어서 어떤 회복은 지속되고는 있지만 회복의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라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력난이 가중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업률의 개선세 역시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 6월달 실업률이 5.9%, 5월달 5.8% 대비해서 실업자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 전망치 대비해서도 0.3%포인트나 실업률이 개선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둔화되어지는 모습. 이 이야기는 추가적인 유동성의 공급이랄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더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다소간에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시장에서 너무나도 급격한 V반등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느냐. 이제는 그 V반등세가 멈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하는 다소간의 과도기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기 정점 논란은 반도체에서 일단 시작은 됐지만 다른 타 업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 특히나 그 경기 소재랄지 원자재랄지 내구 소비재랄지 이런 전반적인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업종군에 로의 어떤 그 확산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통화 정책과 경제 지표 이 사이에서 상당 부분 혼란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그림 일단은 경기 순환 사이클은 분명히 반복됩니다.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의 반복,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고점을 통과하게 되고 다시 침체 내지는 하락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저점, 그러다가 다시금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디가 되겠느냐? 결국은 성장,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고점 논란이 이제 점화가 되었다라는 부분. 이 고점 논란이 점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당장 하락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장세가 멈칫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많이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어찌 보면 앞으로는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 시즌 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 분기 대비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 무조건 물론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절적인 요인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순이익단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매출단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 순이익은 이미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는 분명히 매출액의 변화, 매출액의 성장세가 멈칫하느냐 아니면 매출액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순환 자본재산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관점의 접근이 상당 부분 유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퍼 상황에서 사서 저퍼 상황에서 파는 그런 기본적인
투자 전략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삼성전자 저퍼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런 어떤 그 관측이 상당 부분 평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 이러다가 추가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을 다시 찾을 때까지 좀 대기해보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V 반등 이후에 추가 반등 구간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 모멘텀 접근은 당연히 피해야 되지 않을까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성장은 지속된다. 하지만 모멘텀의 둔화, 성장세가 꺾이는 그런 상황들, 성장이 꺾이는 것과 성장세가 꺾이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은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상승률은 둔화될 가능성, 꺾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V반등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반등을 모색해 나가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투자 판단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선 절대 안 되겠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씩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경기 사이클 산업, 원자재랄지 자본재랄지 경기 소재주랄지 반도체랄지 이런 대다수 이런 그 경기 사이클 업종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매수 관점의 대응이 상당 부분 유효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을 꼭 좀 인지하시고 그 투자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삼성전자와 LG전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급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선전도 대단했는데요.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의 최대 관심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 개선이 과연 계속 지속될까? 결국은 지금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경기 개선과 관련된 시장 내에 어떤 그 투자 센티멘트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지속될 것인가. 물론 어제 FOMC 의사록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야기가 돼 왔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다소가 좀 안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이퍼링 이슈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사록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과연 재신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3의 인물이 그 의장으로 페드 의장으로 지금 새롭게 등극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일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델타 변이와 관련된 돌파 감염 우려. 하지만 영국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오는 19일 경제에 대한 봉쇄를 완전 해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물론 이 부분 아직까지는 발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경기 개선이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유동성의 이슈 그리고 코로나 이슈 이 세 가지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거에 따라서 투자 센티멘트의 방향성이 급변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둬야 되겠다라는 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난밤 미국 증시 일단은 FOMC 의사록 안도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부분 특징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밤 미국 증시를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여전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문제는 7월, 8월, 9월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테이퍼링 이슈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 일단은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상 급격하게 빨간 원으로 펴져 있는 부분인데요.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지난 2월 달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준. 어제 같은 경우 1.32%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일단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나타났죠. 하지만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크게 상승하진 못하는 그런 모습. 대표적인 주자들만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 하락이었고요. 애플은 1.8%의 상승,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각각 0.8%, 0.6%의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술주,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크게 못한 이유. 어찌 보면 반도체주의 정점 논란과 델타 변이의 어떤 그 확산세에 따른 우려감, 이에 반응을 하고 있는 항공주와 여행주가 다소간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80가 깨졌습니다. AMD 4.2%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델타항공 역시 1.6%의 하락, 그리고 리조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윈 리조트 3.4%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다소간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이는 모습들, 기술주들이 반등하고는 있다곤 하지만 반도체를 시작으로 정점 논란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 델타 변이의 확산이 실질적으로 항공주와 여행주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늘 우리 시장 아마도 V반등 이후에 좀 주춤거리는 그런 상황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2분기 실적에 근거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는 전 분기 대비 실적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서 흔들릴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저는 아직은 매수 관점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지속이 시장 내에 계속되는 어떤 그 신뢰 내지는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부분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일단은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저점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요. 여기서 절대 성급한 대응은 하지 말자. 호텔 레저, 화장품, 유통, 식음료 성급한 대응은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면 결국은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조만간 극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충만하다라는 점. 그런 상황들을 기대를 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업황별 점점 논란,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의 관점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실적 성장세를 꼭 따져보자라는 부분. 증권이나 은행 업종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여기에 경기 소재랄지 IT,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모멘텀 관점이 아니라 단기 관점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의 IT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발맞춘 전략. 결국은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조금은 좀 편안한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결국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규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소부장이 해당이 되고요. 전기차 일시적으로 조금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상승하는 시장. 여기에 5G와 신소재, 자율주행, 결국은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고성장 기술 산업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관심 가져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퍼 매수, 저퍼 매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략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들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디스플레이 대장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만족하기엔 아직 일러라고 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장성을 더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LG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일부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IBK 투자증권에서 6월 16일 발간된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CD 그리고 OLED 기술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제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만 영위하고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공장 가동률, 구미 공장도 100%, 파주 공장도 100%, 광저우 공장도 100%를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OLED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OLED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OLED를 탑재하고 스마트폰에 있어서 OLED 패널이 침투하고 있는 탑재율,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5%가량 OLED를 탑재를 했지만 올해는 43%, 내년도에는 47%까지 증가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폴더블 폰이나 패드, 태블릿 쪽 시장에서는 화면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디스플레이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 시장을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OLED 아이패드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IT 기기로의 OLED 침투율이 애플도 여전히 다변화되고 있고, 다양한 기기들의 OLED를 채택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종류는 두 가지로 좀 이제 미래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중심의
QD OLED라고 하는 퀀텀 닷 OLED가 있을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중심의 WOLED라고 하는 화이트 OLED가 있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조 8,8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23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1분기였고 1분기의 영업이익률은 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얼마만큼 좋아지는가 아니면 어떤 성적을 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리포트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7조 35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분기 대비 2% 이상 성장을 합니다. 1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출하 면적이라고 하죠. 화면이니까 결국엔 이제 출하 면적으로 얼마만큼 납품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1분기 대비 11% 증가한 9,481제곱킬로미터를 출하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균 단가는 1분기 대비 5%가량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LCD 가격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크를 찍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LCD 패널의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2분기에도 가격은 유지 또는 상승으로 전망이 좀 더 강하다,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대형 OLED 부문에 있어서의 물량 증가도 앞으로 100%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형 OLED 쪽으로의 라인은 아직까지 30%를 넘기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량 증가로 인해서 대형 OLED 쪽의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1분기, 2분기 앞으로 분기마다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의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LCD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LCD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와 있는 가격이 1분기, 2분기가 피크가 아니라 3분기까지는 그래도 유지될 수 있고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유겠죠. 3분기부터 TV 패널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LCD 패널 판가 상승 효과에 따라서 실적 개선은 이어질 것이다. 적어도 3분기까지라는 이야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부분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는 국내와 광저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LG 디스플레이도 LCD에 편향돼 있던 LCD의 비중이 높았던 그런 부분들을 OLED로의 체질 개선을 조금 지속했고 가속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 중에 OLED의 판매 비중이 약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대형 OLED 시장에 있어서도 이 매출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갈 예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 또한 OLED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OLED는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도 이제 열려져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광저우에 OLED 라인을 추가로 설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월 3만 장 이상이 추가로 생산이 되고 21년도에는 800만 장에서 820만 장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생산을 많이 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형 OLED 쪽에서도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21년도 총 영업이익에도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LCD 입장에서는 판가가 3분기가 피크를 칠 수 있지만 OLED 쪽에서의 공장 가동률 증가와 증설을 통한 캐파 확대의 효과가 같이 상쇄가 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다 우상향 추세, 양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에 좀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결국엔 21년도 총 영업이익을 2조 4천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929억 원이었습니다. 19년도는 적자 1조 3,500억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20년도에는 영업이익 291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LCD 패널 판가 상승 효과가 있었고요. POLED라고 하는 플라스틱 OLED로 불려지는데요. 결국엔 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들어간 OLED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 증가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형 OLED의 물량 증가와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적자가 줄어들고 올해는 총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급격한 주가의 상승은 결국엔 바닥을 찍었다라는 판단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만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과 나머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결국엔 올해는 영업이익이 2조 2,5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거고 당기순이익도 1조 2,500원을 넘어갈 거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포인트는 3분기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 영업이익은 14%, 그리고 순이익은 10%가량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LG 디스플레이 보유자분들이라면 피크가 언제인지를 한 번쯤은 가늠해 보면서 가셔야 되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도 LCD의 판가 상승이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4분기는 그 이후의 전망치를 한번 보면 좋겠다. 다만 3분기까지 양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근거로는 대형 OLED 시장에서 그 사업 부문에서의 흑자 전환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이후 4분기에도 양의 성장률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꼭 LG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거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추세를 긋는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일 텐데요. 결국엔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큰 확진자 증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이 추세선 바닥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기다려보는 시장이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리포트에서도 3분기가 피크냐 4분기가 피크냐라는 이야기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시고 보유자분들께서도 어디가 피크인지 꾸준하게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장 지수가 신고가이고 종목들도 많이 올라서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적이 피크인지 아니면 내년과 후년까지 좋아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살피면서 가셔야 하는 시장이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공포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7월의 캐치프라이즈를 좀 정했습니다. 그러면 공포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일은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에 대해서 함께 리뷰해보는,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요. 지금 주가는 많이 횡보를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하면서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의 말씀이라면 앞으로 실적이 정말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방송 외에도 더 담아가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도와주신 허반석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이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연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주유소 운용 원칙부터 확인하고 출발해 볼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훈장 받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동신건설과 삼익 THK 수익률 14% 달성하면서 목표가 이뤄냈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수익률은 15% 챙겨가고 있습니다. CJ ENM이 가장 큰 수익 내고 있는데 26.67% 달성하면서 정말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지금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도 종목들이 꽉 차 있죠. 안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랩이 5월 10일에 편입이 됐는데요. 저 2달 가까이 지금 끌어가는 종목인데 수익률 6.27% 달성 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양대 전자회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LG전자도 전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까지 연속으로 매출 1조 원 넘었다고 하는데 12년 만에 최대 성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일 주가 0.5% 가까이 하락했고요. LG전자도 2% 넘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이 두 종목 차트를 보니까 올해 뭐 선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내내 횡보를 했던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왜 실적이 나오고 빠졌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이유는 알지를 못하는데요. 좀 오랜 기간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험상 이야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호실적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들,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게 우리나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자 회사들이다 보니까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실제 나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2분기에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언론에서 이미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딱히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12조도 저는 괜찮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20조가 나왔다라면 사람들이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고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짐작을 좀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주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여전히 1년 정도의 이런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저께 흐름은 저는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삼성전자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노리고 있었다면 어제를 기회로 좀 활용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이제 잡아가면서 저점을 이제 높여주고 있죠. 계속 파동은 고점도 이제 낮추고 있는 그런 수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음봉이 나올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하락 트렌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뭐 여전히 뭐 상승 트렌드로 전환은 하지 않았지만 상승 트렌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저쪽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음봉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는 담아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제 생각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8월이나 9월쯤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한 차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어저께 호실적이 나왔어요. 뭐 2분기 실적 비수기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고,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좋게 나올 거예요. 2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가 훨씬 더 실적이 좋을 텐데, 어저께 음봉으로 눌려 내려오는 거 매수 관점으로 삼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 트렌드의 하단입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어떤 종목이든 뭐 손절가를 잡는다. 그리고 그 손절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LG전자의 하단 부분을 노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제 호실적이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요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하고 상승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결코 손실을 주지는 않을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지금은 전망이 다 좋고요. 또 음봉이 뜰 때마다 매수를 해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일 코로나 확진자세가 급증하면서 그 코로나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았습니다. 진단키트와 제약바이오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죠. 뭐 교육 관련주라든지 포장 제지 업종이라든지 원격 관련주, 그리고 뭐 마켓컬리 관련주까지 전일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 포장재, 시켜 먹고 배달 이런 수요가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포장과 제지 업종들 강세 보였습니다. 대형 포장 상하가 갔고요. 영풍 제지도 24%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자 시장에서도 그런 급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저께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접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700명대에서 갑작스럽게 거의 2배수 가까이 급증을 한 부분인데, 뭐 이게 과연 뭐 통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이거든요.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2주 전부터 제가 시장에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수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는 뭐 딱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종목들로의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생겨난다라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섹터라든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로 수급이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럼 연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시세를 한 차례 좀 어마어마하게 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신고가를 다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모습은 사실 생각을 조금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등 정도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물론 종목도 좀 상회할 겁니다. 대형 포장처럼 어저께 이제 제지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 고점 대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신고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쇼티지가 나고 있는 펄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지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제지주들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상승 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너무 많잖아요. 진단키트라든지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멸한 그런 재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이제 음압 병동이라든지 산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또 조정기를 크게 거쳤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도 어제 이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해서 지금 1,200명대거든요.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만 비켜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스운 일이고요. 지금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많이 완료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일 확진자 수가 한 2,000명을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차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추격하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급등한 종목들도 분명 눌림이 한 차례씩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구간들을 노리셔서 짧게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전처럼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처럼 대단한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코로나19 관련 섹터군들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정말 투자 시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 외에도 코로나 관련 정보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정말 알차게 오늘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